세장 안의 모순. 재호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부모인 석빈과 영숙은 재호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91년 9월의 어느 일요일. 재호야, 오늘 오전 일요 예배 어땠던 것 같니?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다른 일요일하고 같았죠. 저는 친구들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 만나서 좋았고요. 워치어스 매거진 검토 시간은 어땠어? 나른한 늦은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던 세 사람은 영숙이 별미로 쪄온 감자를 벗겨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예배 시간 이야기를 한다. 김나는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은 재호가 우물거리며 대답한다. 교육이나 직업 훈련은 더 나은 전도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요. 그래. 엄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어머니는 이미 파이오니아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야 돈 버시느라 바쁘시니까 파이오니아 못하시지만 파이오니아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족들을 지원하고 계신 거고요. 재호야, 엄마는 재호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제 얘기요? 그래 재호야, 너도 더 나은 전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직업을 위해서 배워야 하지 않겠어? 조직에서 대학 가는 걸 별로 권장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대학 가기로 한 자녀를 둔 장로 형제들은 장로치기에서 해임되고 하니까 너는 대학은 안 가겠지만 뭐라도 이젠 진로를 위해서 배워야 하잖니. 아버지나 어머니는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하세요? 글쎄, 엄마는 네가 영어 공부를 똑 부러지게 해서 영어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 잘하면 나중에 조직 내에서도 국제적으로 크게 쓰일 수도 있고 일단 네 밥벌이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숙이 재호에게 건넨 말은 워치어스의 한국 지부에서 일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워치어스 신자들은 베델 봉사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워치어스 한국 지부를 그들은 베델이라고 불렀다.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 재호는 훗날 영어와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1년 정도를 일한다. 베델 봉사자. 말 그대로 무임금으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상주 근로자처럼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나중에 재호의 의식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새장 안을 날아다니던 새가 비로소 유리 새장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그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하느님의 증언 교단의 지휘부인 워치어스 지부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관념의 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말이다. 어쨌거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재호에게 베델은 그야말로 꿈의 장소이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다. 재호와 영숙의 이야기를 듣던 재호의 부친 석빈이 이야기 중에 끼어들어 말하기 시작한다. 여보, 이준경 형제 알지? 알죠.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 얘기는 왜요? 내가 그 형제께 진리를 배웠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그 형제가 건축사무소를 운영을 하거든. 네, 전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형제, 자기가 가진 기술로 베델 내에 건축일이 있을 때도 도왔다면서요? 난 재호가 건축일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은데. 건축 설계일 말야. 재호가 건축일 배워서 자격증이라도 따면 그 형제가 자기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거든. 게다가 베델에서 일했으니까 그쪽 높으신 양반들도 많이 알 거고 말야.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글쎄, 뭐전. 재호가 영어를 좀 더 공부했으면 하긴 한데. 당신 생각이 그렇다니까. 잠시 생각하던 영숙은 재호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한다. 재호야, 너는 뭘 했으면 좋겠니? 영어하고 건축? 둘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골라봐라. 글쎄요. 전 사실 건축 설계 쪽이 좀 더 마음에 끌려요. 영어 쪽으로 성공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건축 분야는 제가 안 해본 분야라서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해. 아버지, 그러면 내일 시내에 좀 다녀올게요. 괜찮은 건축 설계 학원 있는지 알아보고 접수하게요. 그러렴. 사실 재혼의 집 살림살이는 그다지 좋질 못했다. 그때까지 재호와 재호의 여동생 둘, 그리고 석빈과 영숙 이렇게 5 식구는 김포 풍곡리에서 방이 하나인 월세방에서 함께 잤다. 외부에 15m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있었고, 여름이면 정화조 내부가 훤히 보이는 아찔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냄새가 역류해서 집안까지 냄새가 들어오곤 했다. 방 하나에 자그맣게 딸린 현관을 약간 개조해서 욕실 겸 부엌으로 썼고, 화장실이 가기 힘든 겨울이면 그냥 그곳에서 차례대로 식구들이 소변을 보고 물 한 바가지를 달아해서 떠서 하수구에 붓곤 했다. 이런 살림살이의 재호가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것은 꼭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해도 어쩌면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종교는 힘들었던 그 가족에게 가정의 띠를 더 굳건히 해주고 내면의 희망과 위안을 주었던 하나의 이유였다. 삶이 힘들수록 석빈과 영숙은 더 종교에 매달렸다. 그들에게 표면적으로라도 환한 미래를 제시한 것은 종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재호가 영어가 아니라 건축 설계를 선택한 것도 이러한 가정살림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통역이나 번역을 위한 영어 학원은 학원비가 매우 비쌌을 뿐만 아니라 영어라는 것의 특성상 배움의 끝이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움을 이유로 너무 오랜 기간 집안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건축 설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재호는 이번에도 학원을 짧게 다니고 독학으로 자격증을 따낼 심산이었다. 다음날 저녁, 재호는 다시 석빈, 영숙과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눴다. 오늘 몇 군데 학원을 들렀었어요. 그래? 어디 좋은 학원 좀 알아봤어? 보통 건축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따려면 필기하고 실기를 따로 시험 본대요. 2가지 다 합격하려면 정규 과정으로 한 1년 정도가 걸린다네요. 그래? 학원비는 얼마나 한대? 영숙은 다소 불편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한 달에 9에서 12만원 정도예요. 그럼 1년 공부하려면? 아휴, 그것도 꽤 많이 드네? 그쵸. 그런데요, 어머니, 제가 오늘 다녀온 곳 중에 대성 건축학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영등포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일단 교통이 편하고요. 무엇보다도 거긴 30만원이면 자격증 딸 때까지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시험이 떨어져도 계속 교육을 해준댔어요. 그런 데가 있어? 조건이 좋긴 한데. 알았다. 그럼 내일 당장 거기 접수하도록 해라. 그렇게 재호는 건축 설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사실 재호는 손재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한 2달 만에 교육으로 학원에서 속성으로 공부하고 집에서 독학으로 보충해서 쉽게 필기에 합격했지만 실기는 6개월 동안 고배의 잔을 2번이나 마셨다. 재호는 학원에 다니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실기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결국 검정고시에 합격한 지 1년 만에 건축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재호는 기대에 부풀었다. 아버지를 영적으로 가르쳤다는 준경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그랬고, 그 사람이 과거 어치어스 지부에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종교 재단 내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얼마 후 재호의 아버지는 준경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재호는 일주일 뒤에 그곳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재호가 새로 일하게 된 이학 환경주택 건설은 명동에 사무실을 둔 건설 시행사 사무소였다. 그곳의 소장이었던 준경은 자신 소유의 이학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실 겸
자신의 사무실을 건물 7층에 두고 있었고, 건물 임대 수익과 이따금씩 나오는 건설 시행건으로 인해 생긴 수익으로 자신의 가정을 꾸려갔다. 사무실의 상주에서 일하는 사람은 천정이라는 외자, 이름을 가진 50대 가장이었다. 물론 이 사람 역시 워치어스 소속 교회의 일원이었다. 재호는 이 사람을 천 실장님이라고 불렀고, 재호는 이 기사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다. 천 실장과 재호는 일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준경은 천 실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밀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천 실장은 재호에게도 그 같은 일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었던 것이다. 이 기사, 이 서류 좀 만들어줘. 난 타자를 못 치니까 여기 이 양식의 숫자만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거든. 이거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지난번에 구청에 제출했던 서류네요. 그렇지. 이게 허가가 떨어지려면 여기를 이렇게 수정해서 넣어야 하거든. 그럼 이거는 사실과는 다른 거네요. 형식상 가라지 뭐. 이렇게 해서 서류를 넣어야 정식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천 실장님, 그러면 저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못해. 왜 못해? 아시는 것처럼 저나 천 실장님 모두 워치어스 교회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어리숙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럼 이 기사는 배국처럼 깨끗하고 나는 불결하다 뭐 그런 거야?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일하려면 당장 일 때려치워. 소장님 아는 분 소개로 들어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보자 하니까 진짜. 사실 명시된 것으로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은밀히 이윤을 추구하는 신자는 교회 내에서 문책을 당하거나 제명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단이나 교회 내에서는 사회에서 사법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재단에 파워 있는 실력자들에게는 교회 내에서 특정 부분 암묵적인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 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회. 초년병인 재호로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거부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사무실에서 단둘이 근무하는 두 사람 천 실장과 재호는 친해질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이 기사, 오늘은 이 기사 하는 일 하지 말고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네, 저도 오늘 그렇게 급한 일 없으니까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온대. 소방관리 점검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모양인데 여기 우리 사무실에 석고보드로 벽 만들고 토배를 해야 되거든. 사실 사무실로 되어 있던 7층은 건물 상태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형태가 펜트하우스 형태로 비탈진 멋들어진 모습이었는데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도면은 네모 모양의 각진 조그만 사무실로 설계를 넣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래층과 동일하게 층 면적을 올려 약간 비스듬한 이색적이고 예쁜 내부 모양의 건물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구청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하니 허겁지겁 준경은 석고보드 벽으로 가릴 심산이었다. 저기, 천 실장님. 왜? 저는 죄송하지만 그 일은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또 뭐가 문제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 또 잘난 척 하는구만. 이것 봐. 당신만 그렇게 잘났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속임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는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사실 천 실장님도 저하고 같은 걸 교회에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저는 실장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배운 양심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일에서 좀 빼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교회에 나를 고발이라도 할 텐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이거 시켜서 하는 거야. 나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이준경 사장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암튼 알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 안 보이는 데서 작업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준경의 가족은 워치어스 교단 내에서 명망 있는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 가문이었다. 워치어스 지부 증축 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준경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건물을 올려 그중 한층 전체를 교회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납하였다. 그는 교회 내에서 장로로 일하면서 교회가 부여하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가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그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워치어스 재단의 소속 교회 성원들 가운데서 교회가 정한 법을 민감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재호의 가정과 같이 돈 없고 여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준경과 같은 인물은 교회 내에서 연설하고 지도하는 사람으로 추앙받았다. 이것이 신에게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자처하는 워치어스 재단의 숨은 모습이었다. 사실 최초의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던 그 시점의 재호는 그것을 인간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조직의 오류로 전이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 이와 비슷한 모순이 교단 자체에 의해 그것도 고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어떠할까? 사실 재호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잘못이나 오류는 불완전한 구성원들 스스로가 국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재호가 스스로 지상 최고의 조직이자 가장 숭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이 조직이 주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재호는 주변이 재호를 이해해주지 않는 워치어스 사람들이 아닐 때도 그들과 부딪혔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워치어스 성원들로 가득 차 있을 때도 그 삶이 순탄하지 않게 흘러갔다. 이것은 비단 재호의 삶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일까? 재호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의 삶을 틀잡아갔다. 그리고 배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어쨌건 재호의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사무실로 건장한 한 남자가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아, 네, 누구시죠? 낯선 사람을 맞은 사람은 천 실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 프로덕션이라는 곳에서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다름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커피 카피 코피라는 제목의 영화를 하나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건물 꼭대기층에서 보이는 경관이 너무 좋아서 영화 제작 장소 중 하나로 좀 사용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장소 제공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천 실장.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의 사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럼요. 천 실장은 다른 곳에서 준경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저 사장님, 지금 어떤 남자가 왔는데 영화를 찍을 장소를 물색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기 뭐 걸리는 거라도 있나요, 천 실장? 그게 영화 제작사를 4층에서 구청에서 시찰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잠시간의 침묵이 흐른 뒤 준경이 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적당한 말로 핑계대서 정중하게 보내도록 하세요. 이 사람들이 돈 먹으러 왔구만. 알겠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천 실장. 사무실을 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건물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 저희 건물이 알려지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이라서요.
가구 배치나 새롭게 들어오는 기자재 문제 때문에 곤란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여기가 경관으로서는 딱인데. 알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다른 곳을 물색해보기로 하지요. 실례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 사실 이학빌딩 꼭대기층에서 보이는 명동의 경관은 육안으로 볼 때도 참으로 멋들어졌다. 비스듬하게 꺼겨져 진행되는 3일 고가도로와 도시의 경관이 어우러져 사무실에서 보이는 모습은 하나의 그림과 같았다. 만약 천 실장이나 이준경 사장의 염려 섞인 생각이 사실이라면 찾아온 구청 직원은 그럴듯한 핑계를 댄 셈이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염려는 모두 건물 내부의 실제 모습이 건축, 허가시 서류에 첨부된 도면과 상이하기 때문에 생긴 거였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극장가에는 당시 유명 연기자였던 진의경과 김병세 주연의 카피코피라는 이름의 영화가 출시되어 상영되었다. 신도들에게 지상 최고의 도덕적인 조직이라고 자부하던 워치어스 조직의 손꼽히는 유력자가 건축하고 운영하는 임대사업 건축물은 비리가 난무하던 당시의 다른 건물 입대업의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에게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자부하는 조직의 명망 있는 구성원이라고 하기에 어딘가 어색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모습인 것이다. 융통성 없고 푸릇푸릇한 감성을 가지고 있던 재호에게 이런 모습은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재호는 생애 최초의 직장 생활이라 할 수 있는 명동의 건축 사무실에서 10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 재호가 이곳에서의 직장 생활을 그만둔 계기가 되는 일이 있다. 사실 재호가 이곳에서 받은 월급은 한 달 30만 원이 전부였다. 92년 당시의 월급으로서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재호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한 이유는 순전히 경험에 의한 배움이 목적이었다. 경력을 갖추어 가다 보면 자신의 삶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월급도 서서히 늘거라 생각했고 자신이 익힌 건축, 설계에 대한 감각도 서서히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호가 그곳에서 일하던 10개월 동안 설계나 건축에 대한 실전적 경험은 거의 없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잔 심부름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재호는 교단에서 등록된 파이오니아의 일원이었다. 교단에 서류를 넣을 때 약속한 대로 재호는 양심적으로 한 달에 90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전도 활동에 참여했다. 교단에서는 매월 전도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는데 단 한 달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재호는 재단에서 만든 전도지나 찹지를 들고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역과 서울역을 전전하며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동시에 낮 시간에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에 3번 있는 종교 집회에 늦지 않으려 허덕거리며 출퇴근을 했고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되는 피곤한 출근, 귀가 시간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증언 교단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재호는 자신의 삶을 매우 빠듯하고 빈틈없게 사용하는 모범적인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적은 급여, 빠듯한 생활, 성취감 없는 직장에서의 일과 한 달 90시간 이상의 전도 활동, 양심적인 충돌로 인한 직장 상사와의 껄끄러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재호는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 여기며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해 나갔다. 이런 재호가 결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0개월째가 되는 어느 날 세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실을 방문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준경이 세무사무소 직원을 부른 것이다. 우리 사무실에서 부가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총액에서 제외하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에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수익은 이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임대료하고 사장님께서 시공하시는 건물건에서 나오는 용역비 차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작은 아버지께 용돈으로 매월 30만 원 지출하는 것이 있는데, 작은 아버지를 저희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뭐 기록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딸 애가 저 보러 온다고 여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걔도 여기 직원으로 월급을 주는 걸로 등재할 수 있을까요?